이봉창이 그 유명한 도쿄 사쿠라담에서 일왕한테 폭탄을 던졌는데 문제는 이제 터졌는데 이제 위력이 없죠. 그래서 일왕한테 어떤 그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분이죠. 맞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죠. 역시 선생님 출신이셨고 김구 선생님하고 원래 알았어요. 김구 선생이 처음 봤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노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았대요. 본인 1년간을 티를 안 내. 저 같으면 싹 막 이렇게 술자리 밥자리에서 선생님 제가 여기 언제 하세요? 왜 왔는데 독립운동 나같으면 선생님만 알아야 돼요. 그럴 것 같은데 티를 낼 것 같죠. 김구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냥 노동만 한 거예요. 그런데 생활노동의 야채장수인 줄 알았던 그 윤봉길 그 젊은이가 이봉창 의거 이후에 찾아온 거죠. 그때 마침 공고가 붙어요. 참석하는 자는 물병 하나, 도시락 하나, 일장기 하나를 지참하고 매표소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붙은 거예요. 이걸 두 분이 보자마자 폭탄 제조를 주문합니다. 시간은 단 3일. 물병 안에, 도시락 안에 폭탄을 심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윤봉길 의사는 야채 장수로 가정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홍콩공원의 지형지물을 살피고 그때 이제 두 아들 모순과 단에게 동포에게 드림 이런 이제 유서를 남기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떠나는 날이니까 양복 한 벌 딱 해 입으시고 그리고 아침 7시에 식사를 하십니다. 정말 유명한 명장면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시계를 바꿔 차시고 좀 더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또 백범일지에 나옵니다. 김구 선생님이 나지막히 되뇌었다는 거예요. 동지, 우리 지하에서 만납시다. 윤봉길 의사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의협심이 강하셨던 겁니까? 김구 선생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어렸을 때 싸움을 굉장히 많이 그래요? 하셨대요. 그래서 비슷하네.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데 야,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싸움에서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이제 공부로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계속 변하셨대요. 그래서 돈이 생기시면은 항상 책과 그리고 서양 학문에 관한 그런 잡지들을 보시고 의식이 계속 깨어나시면서 증조 할머니께서도 글도 읽으시고 간단한 시 같은 것도 쓰셨는데 윤봉길 할아버지를 복습도 시키시고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대요. 의거를 위해서 상하이로 떠났을 때 윤봉길 의사가 그때 가족들 반응이 제가 듣기로 이제 며칠 뒤에 편지 발견하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호련히 사라지셔가지고. 네, 그 책갈피에 장부추이가 생부란 글을 써놓고 가셨어요. 사내 대장부는 나가서 뜻을 이루기 전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을 남겼는데 저희 할아버님, 그러니까 셋째 할아버님은
큰할아버님이 중국에 가셨을 때는 10년 정도 해방이 먼저 된 기분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엄하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떠나시니까 오히려 어머. 큰형님이 없어졌으니까. 와. 이 묵은 체중이 이제 내려왔다. 내가 내 해방하겠다. 씨를 통해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야. 그러네. 근데 그 당시에 일본 헌병들이 큰할아버님을 계속 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나 물 한 잔만 떠달라. 그리고 나가셨대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세요. 큰할아버지. 긴 얘기 가족들이 없이 시작하는. 그냥. 네. 큰할머님은 그 이후에 계속 큰할아버지께서 그 나가신 그 대문 앞에 혹시라도 다시 나타날까봐 계속 그 길만 바라보다면서 사셨대요. 아, 와, 이게 참 진짜. 약간 뭐 망부석 같은. 그러네요. 그죠? 혹시 돌아올. 증조 할머니가 너 제발 돌아오면 안 되냐. 그때 좀 큰할아버님도 인간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아니다. 나는 가족의 사랑보다 친구의 사랑보다 한층 더 강해한 사랑이 있다. 그것은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사랑이다. 그거를 깨달았다. 나는 이런 뜻을 이루겠다. 윤봉길 의사가 순국했던 당시를 기록했던 사형 집행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기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취조를 당하고 나중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에 노래를 하더래요. 알 수 없는 노래를 하고 그 보통 이제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이게 후련히 싱긋 미소를 또 짓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사형 집행 직전에 뭔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라. 아마 우리나라 말로 무언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모르죠. 뭐 대한독립 만세를 했든지 아니면 어머니나 가족에게 남기는 말을 했던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마지막을 맞았는데 그 일본 그 구사단장의 글에 매우 굳세고 기계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당연히 윤 의사님 가족들도 탄압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 이후에는 이제 일본 순사들이 바로 일장도를 차고 이제 가족들을 다 맞겠죠. 죽이겠다 아이고. 그러면서 협박을 하셨대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윤봉길 가족임을 숨기려고 이름을 선의로 바꾸시고 이제 서울로 상경하셔서 다리 밑에서 사셨대요. 그럼 약간 거지같이 살 거지들이랑 같이 살면서 아. 이렇게 사셨다고. 얼마나 고초를 겪으셨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그 유해를 찾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혀있어로 유해라도 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탄원서를 넣었는데 그게 거절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로부터 14년 뒤에 김구 선생님의 지시로 박여희 선생님과 저희 할아버님과 유해를 발굴하셨어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장소예요. 네, 발굴 장소가 쓰레기장. 아 정말. 네. 유해를 수습하러 간 분이 박열 선생이 갔는데 어디 묻었어? 물어봤더니 안 알려주더래. 그래갖고 박열 선생이 또 이분이 또 보통 분이 아니에요. 또 안 알려주면 이 묘 전체 다 파버린다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저기요 그랬는데 이놈들이 봉분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 이유가 뭐냐면 밟고 다니라고. 너무한다. 봉분을 안 만들어 놨는데 윤 의사가 평상시에 입었던 옷이랄지 그 유품들이 나오는데 함께 갔던 동료 독립투사들이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